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바로 시작해 봅니다.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IS 정재훈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두 분 배틀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도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오늘 시초가 기준 탑5 상승률 현황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할까요? 이건희 대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가 언제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죠?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윤여민 이사는 개수로 승부합니다. 3위에서 5위까지 리가캠바이오, 퓨처캡 오늘 좋죠? 현대, 로템까지 견조한 상승률로 3위에서 5위권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상승률 흐름 좋습니다. 탑5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 있을지 끝까지 종목 겨루기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배틀 시작해봅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정재훈 이사는 녹십자를, 정태근 이사는 ETF 요즘 많이 갖고 오세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박을 하고 있고 녹십자가 어느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감익이 있긴 했지만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 증후군 치료제의 일상 일본에서의 승인 소식까지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더 상방을 열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체크해 보고요. 정태근 이사는 어떤 바이오주를 픽해볼까가 아니라 금리 인하의 수에 바이오주를 바스켓으로 들고 가자 바이오 ETF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분 다 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종목 배틀 선정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이사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지금 바이오 ETF보다 녹십자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세요? 오히려 저는 녹십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약바이오 쪽 업종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21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때마침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어서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내년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녹십자가 정태근 이사님이 선택하신 그런 종목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가 뭔가요? 일단 종목을 콕 집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근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박쥐처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우른다라는 측면과 박쥐라는 측면, 시각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정태근 이사님은 녹십자보다 그러면 바이오 ETF가 더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신 포인트는 뭘까요? 사실 제가 주말에 그 해리스 관련돼서 뉴스를 봤거든요. 해리스가 드디어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조금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게 되면 음식료는 빠지고 바이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요 영향이더라고요. 요거 아마 우리 정재현 대표님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뭔 내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 8월 16일 날 그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롤리에서 이제 해리스가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단은 안 좋은 건요. 그 음식과 식료품에 대해서 바가지 가격에 대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언급을 했었고 이제 대기업 폭리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악재로 좀 봐지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 탕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슐린 가격 같은 경우는 월 35불을 상한선으로 두고 그리고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가 2,000불인데 이거를 모든 미국인들한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도 단속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본격적인 경쟁력을 매개한 건 아니지만은 이 노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바이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약가인에 대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바이넥스 말고 바이오를 하나 더 해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네리스 쪽보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쪽을 봐야 되는데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재훈 대표님이 하셨고 바이넥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할 게 안 보였어요. 바이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네, 더 보시고 해야 될 것 싶었던 같은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 했는데 뭐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이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보다 네. 셀트리온이 더 좋은 거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보다 가업승계 있잖아요. 거기에 주가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셀트리온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횡보였거든요. 바이오가 계속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보였다라는 건 물론 뭐 미국이 하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 셀트리온의 주가로 움직이는 것들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보다는 가업승계 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가 되는 바이넥스를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바이넥스가 2등이고요. 2등. 근데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CDMO 쪽에 있어 바이오시밀러 쪽이나 이런 쪽 괜찮은 부분들인데 네. 대세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지금 네. 정태근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박쥐처럼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아.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인사님께도 네. 여쭤볼까요? 녹십자 좋아 보십니까? 녹십자는요. 이게 제가 여기서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한번 추천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자 녹십자가 어쨌든 제네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알리글로를 처음으로 출하했어요. 네. 했는데 이게 혈액 제제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트럼프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어떤 개방에 대한 의견을 현재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도 소비자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네릭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녹십자는 당연히 이런 이슈들을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뒤에서 이제 뒷덜미 잡히듯이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녹십자보다는 차라리 ST팜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녹십자 자체는 원체 많이 빠졌습니다. 50만 원대 있던 주가가 10만 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나쁘냐 이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턴어라운드 좀 됐고 실적이 더 좋아졌죠. 적자가 아니라. 그리고 내년도엔 더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혈액 제제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수출을 좀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쪽에 있어서 수출을 좀 보게 되면 완제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녹십자도 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우선 낙폭과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장기간 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녹십자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주도 업종군들이 형성이 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가장 우선순위에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변압기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좋아졌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마찬가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지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악재는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호재성의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전반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녹십자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녹십자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낙폭과대한 데 따른 반등과 일단 일부 이제 모멘텀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인데 이제 네. 여기에서 신고가를 더 경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실적과 그렇죠. 안정성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실적과 안정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태근 이사님이 있어서 뭐 ETF 상품 좀 가지고 오셨었는데
우선 좀 보게 되면 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알테오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HLB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적자가 상당히 좀 큽니다. 좀 불안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굳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못 올라가 있는 기업 중에서 네.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 녹십자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생각하세요? 덧붙여서 네.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보면은 지금 네. 상단이 계속 막혀 있거든요. 네, 네. 항상 올라갈 만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걸려 있는데 그럼 네. 이걸 뚫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정재훈 이사님 말씀대로 꽤 많이 올라온 바이오주에 네, 네.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 과연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네, 네. 괜찮을까요? 이게 바이오가 맛집이거든요. 메뉴가 다 괜찮아요. 다 네. 괜찮은데 이게 모르고 계신 분이 SC 제약하고요, ADC하고 비만 치료제하고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오겠지만 비만 치료제하고 바이오시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그 메뉴에 지금 코로나까지 추가됐지만 제네릭 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못 간 종목은 못 간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 얘기하셨는데 이게 하반기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이제 실적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리글로 요게 이제 북미 쪽에 매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독감 같은 백신 매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알리글로 매출이 물론 발생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약가 인하가 어쨌든 주된 바이오 정책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런 게 심리가 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우세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우세종이 된다면 다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진일가지고 네. 이제 얘네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은 독감 백신 매출도 또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 어떤 근거들인데 도리어 실적 근거들이 좋아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옆으로 쭉 눕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녹십자는 상대적으로 네. 덜 갖고 안정적으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 종목들도 있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못 간 종목들보다는 간 종목에서 더 포인트를 잡아서 뭐 특히나 이제 네. 바이오 시밀러를 조금 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더 갈 수 네. 있는 힘에 대한 모멘텀을 ETF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력 어필 한마디 들으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정재훈 이사님 먼저 할 기회를 드릴게요. 주도 업종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주도 업종이고 녹십자는 가장 안전하지만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의 아웃퍼폼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 정태근 이사님은요? 저는 매력 어필 말고 디스 할게요. 편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느냐의 그 기로에서 녹십자가 과연 어떤 주가 향방을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로 오늘 종목 배틀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겨루기 정태근 그리고 정재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